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2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일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이 오늘도 한 45분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종목 상담도 지금 펼쳐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남겨주실 때는 가격, 비중, 그리고 종목명을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면서 한 주의 마무리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상황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2315포인트, 2320포인트까지 지금 무너진 상황이고요. 1.88% 지수로는 44포인트 이상이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대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긴 했는데 이번처럼 강한 어조로 서로 간에 비난이 나오고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333포인트부터 장 초반에 2310포인트대까지 무너졌고요. 현재도 오늘의 저점 부근까지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올라가나 했는데 다시 내려오고요. 일단은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제 5천억 원 가까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반대로 4,216억 원 정도 대량 매수에 나서곤 있는데 역시나 좀 역부족인 상황이고요. 개인은 눈치를 보면서 한 400억 원 정도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매수 패턴으로 보면 개인이 좀 똑똑해졌다, 영리해졌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하락장에서 사서 수익을 낸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데 오늘은 공포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인도 쉽사리 대량의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28포인트대입니다. 630포인트 무너졌고요. 1.77%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11.34포인트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역시나 꺾여 내려왔고요. 오늘의 장중 저점 부근에서 현재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퍼센테이지도 비슷한 낙폭으로 가져가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 입합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좀 줄었습니다. 113억 원 매도고요. 기관이 320억 원 삽니다. 하지만 개인이 164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1146원 90전입니다. 4원 90전 상승하면서 원화는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1150원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먼저 볼 텐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넷마블게임즈, RS 오토메이션, CJCGV, 신세계인데 거의 대다수가 빠지는 종목들입니다. 하락장이다 보니까 낙폭이 큰 종목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대장주로 불리는 이 두 종목이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지금 지수가 하락하는데 이 두 종목이 큰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죠. 2.66%나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역시 4%가 넘게 빠지면서 6만원대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SK하이닉스 7만원대를 지금 호령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6만원대도 지금 위협을 받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런 대북 리스크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매도에 나섰습니다. 환율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집중이 좀 됐는데 IT 관련주들 그동안의 아웃퍼폼이 좀 굉장히 심하게 나왔던 주가가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몇 년 동안의 상승이 나왔던 IT 업종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2011년도에 차화정의 지금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 더 매도생 강하지만 지켜봐야 한다. 추후에 실적들이 아직 받쳐주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양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관망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2위 종목은 넷마블게임즈입니다. 게임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넷마블게임즈 오늘 신저가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126,500원이 오늘의 신저가인데 3%대의 낙폭까지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고요. 넷마블 게임즈는 사실 상반기 IPO 대형주 중에 가장 큰 종목이었는데 공모가보다도 지금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RS 오토메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 첫날입니다. 화려한 데뷔식을 치른 바 있는데 일단은 공모가의 2배의 시가가 형성이 됐고요. 여기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모주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익이 지금 크게 난 상황일 겁니다. 오늘 15,500원대에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 종목은 로봇제어 기술 보유라고 하고 있는 벤처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CJ/CGV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전환 소식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데 오늘 하루에 10%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네요. 62,000원 신저가 지금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적자 전환인데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의 적자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극장가에 지금 대작이 하나도 없다. 상반기에 1,000만 관객이 없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최고의 대작으로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군함도가 생각보다 저조한 성적을 펼치고 있고요. 스크린 지금 관객 수에서 점유율도 지금 3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 운전사가 선방을 하고 있긴 한데 기존의 상황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에서 국내 시장, 내수 시장에서 CJ/CGV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 부분은 지금 흑자가 났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세계 살펴보도록 하죠. 실적 부진입니다. 여전히 지금 10% 가까이 신세계도 급락하고 있는데 오늘같이 하락장에서 실적 부진 얘기가 나오면 9%, 10%는 지금 쉽게 떨어지는 굉장히 무서운 장이다라고 오늘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기순이익이 73.3%나 급락하고 있는데 신세계뿐만이 아니라 어제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백화점 유통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체크 필요한 시점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살펴볼 텐데 방산주 올라와 있고요. 팍스넷, 카카오, 한창, SK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방산주 연일 지금 인기 검색 종목들에 그리고 종목 섹터에 올라와 있는데 방산주는 지금 대북리스크 관련해서 상승하다가 모두 하락 반전했습니다. 퍼스텍만을 제외하고는 지금 3일 만에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승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좀 거의 하락이고요. 대장주 빅텍 스페코마니아 4%, 0.9%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강대강 대결, 지금 계속 이슈 칼럼부터 오늘장 이슈부터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의 대북 리스크와는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전쟁까지 확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례없는 말설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긴장이 좀 구체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팍스넷 살펴보도록 하죠.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기대감이 급등 나왔는데 최대 주주는 아시아경제입니다. 일단은 오늘 7,770원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쭉 빠져내려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풍문에 대한 조회 공시가 요구가 됐고요. 답변이 나왔습니다. 검토는 진행 중인데 확정된 사항은 아직은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2분기 최대 매출 달성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아직까지 실적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올 것이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 접목형 플랫폼들을 꾸준하게 개발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실적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11만원대 회복하면서 좋은 흐름들 가져가는 카카오입니다. 한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 소식이 들려왔는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 오늘 주가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네트워크스입니다. 사업재편 마무리, 성장성 재고 분석에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가맹주유소 상대로 도매사업부 양도 결정을 하는 등 주가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분석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증권사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2시 51분 59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오늘 저녁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상담 지금 남겨주셔도 됩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팀장님부터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동훈아나텍이라는 종목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훈아나텍은 그 주요 매출 제품이 AF라고 하는 오토포커스 드라이버 IC 칩을 이제 주력 매출에 생산하는 기업이고, 반도체 팹리스 업체 기업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듀얼 카메라와 관련된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향후 이제 카메라 모듈 시장의 어떤 성장성에서 수혜를 볼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나온 언론 보도 기사 중에 하나가 그 보통 AF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는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전방 시장을 기준으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제 기존의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그 고객사 카메라 모듈사와 함께 자동차 완성차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1차 벤더로서의 어떤 그 테스트 중에 있다, 이런 언론 보도 기사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신사업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회사가 이제 알리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화성의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은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공급하는 업체고, 전방 업체 기준으로는 보통 자동차 쪽으로 카시트나 도어 트림 쪽으로 보통 합성 피혁이 많이 사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는 스포츠 의류인 가죽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는 신발 제품이나 또는 자파 부분들에서 역시 합성 피혁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폴리우레탄 계열 합성 피혁 공급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역시 주가 자체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약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한 어떤 체계적 위험에 노출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2분기 실적 발표 전이고 다음 주 정도면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2분기까지는 아직까지 실적이 어떤 그런 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향후 3분기부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내재적인 어떤 가치를 가진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슈프리마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가운데서 비교적 상승에 대한 폭이 좀 약간 좋은 어떤 종목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알고리즘, 보통 이제 바이오 사인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대만에 있는 이지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지문인식 센서 업체와 함께 그 국내 최대 스마트폰 업체 공급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제가 고객사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밝힌 내용이 이제 고객사와 적용된 모델을 밝혔습니다. 제가 아마 계속 말씀드린 것이 삼성 쪽 중저가 시리즈 J 시리즈였는데, J5 모델에 이제 이 알고리즘을 공급하게 됐다라고 밝혔고, 제가 아마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하나가 중저가 시리즈 제품의 라인업이 확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A7까지 지금 공급을 했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모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프리마의 이 지문인식 알고리즘은 향후 삼성향 제품의 중저가 시리즈 지문인식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타 다른 세트 업체들로 역시 공급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슈프리마의 바이오 사인에 대한 어떤 매출 기대감을 계속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PNT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공시 나온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327억에 영업이익은 20억, 당기순이익은 19억을 기록했고, 그 17년 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약 53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2분기까지 실적에서
역시나 그 환율이 그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익까지는 비교적 무난한 실적을 나타냈지만 이 영업이익 아랫단에 있는 회계적 부분에서 기타 손실적 부분에서 그 영업 손실, 기타 손실을 약 10이라고 내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약간 소폭 기대치보다는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은 역시 매출의 영업이익은 무난하게 잘 나온 편이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주가 자체가 약간의 반등 흐름이 나왔다 말씀을 드리겠고 P&T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올해 2017년 또 그 전까지는 한 2010년 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일봉 차트를 말씀드렸는데 계속 P&T 같은 경우는 이 추세 하단과 상단이 굉장히 지금 맞물리는 부분이 잘 비교적 맞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한 2주에 13,000에서 13,200원이 분명히 단기 추세 저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타임이다 말씀을 드렸고 역시 13,200원 정도 부분에서 반등 나오면서 이번 주 화요일 정도 약 장중 14% 상승하면서 역시 추세 상단을 지금 터치하면서 다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T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제로 제가 목표 주가를 지금 18,000원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이지만 추세적으로 이런 상승과 하락의 어떤 부분이 뚜렷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를 좀 하고 다시 추세 하단에 조정되는 기간에서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장중 그닥 시장의 분위기 좋지 않지만 오늘 약 1%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에코프로 아직 2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다음 주 반기보고서 45일 이내 마지막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면 에코프로 2분기 실적이 모두 나올 것으로 보이고 반기까지 실적을 추정을 한 다음에 제가 재차 매수가나 목표가를 설정해드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33,300원 고점을 이룬 이후 상승과 하락의 어떤 횡보의 모습을 나타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오버슈팅 구간에 있다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장에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에코프로는 지금보다는 아마 주가가 더 내려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업의 내용은 좋지만 지금 아직 비싸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은 관망하거나 역시 매도의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부터 에코프로까지 지난주 종목 변경 없었던 거죠, 이번 주? 예, 1번부터 5번 종목 변경 없이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영환 차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일단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시장을 지금 보는 관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북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이나 중국 등 지금 최근 글로벌 증시에 하방 압박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북핵 리스크보다는 그동안에 좀 반년에 걸친 쉼없이 올라온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핵 문제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이라 일단 이번 조정을 주도주로의 종목 교체의 기회를 삼아봐야 된다. 그런 게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뷰고 또 지수 기준으로는 2,200에서 2,250포인트 그 정도까지 향후 이제 한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한 100포인트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다. 하방은 그 정도까지 좀 이제 보고 종목 대응을 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현대 로보틱스입니다. 정사는 산업용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혹은 공정 자동화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현대 중공업계열의 새로운 지주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로봇 사업 관련해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어 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글로벌 수익권의 로봇 관련 업체입니다. 최근 그룹 내에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동사에 좀 최근 눈여겨볼 점이라면은 현대오일뱅크의 IPO나 배당 관련 기대감 그리고 100% 계열사인 현대 글로벌 서비스의 성장성이나 기업 가치 등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시장이 좀 진정되어 간다면은 시장을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분할 상장 이후 고점 부분에서 기간 조정 최근에 고점 부분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장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매수 추정가로 47만 원 아래서 분할 매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비보유자는 당연히 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 예정자는 일단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상황을 봐가면서 탈진을 한번 다시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아주캐피탈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권의 그늘로 편입되면서 이제 조달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얻을 수 있어 향후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거래량 없이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이고, 금일도 시장의 조정을 탐사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한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라고 보이지만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매수 추천가로 7,900원, 그리고 선절 가격으로 7,500원 그렇게 제시해드렸었는데, 일단 저는 이 선절 타이밍이 맞는 것입니다. 일단 비중 축소를 해놓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일단 그동안 이제 보험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일단 손해보험료 개선과 투자 부분의 좋은 성과, 그리고 향후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일단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거는 충분히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봤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의료복지 관련 정책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보험주들의 주가 상승 탄력에 약간 찬바람이 부는 제동이 걸리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또한 이평선들의 정배열이 훼손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는 훼손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아주캐피탈 같이 이제 손절가로 제시한 45,000원 가격 밑에서 하방 터치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 축소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황금 ST입니다. 일단 동사는 스테인리스나 철강 소재 전문기업으로 스테인리스, 여련 혹은 냉연판, 특수강, 탄소강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동사의 주가는 니켈 가격의 상승과 좀 상당히 좀 밀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니켈 수출국들의 환경 규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급 축소가 지속적으로 좀 예상되는 상황이라 향후 몇 년간 이 회사는 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상당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이번 조정에 다시 조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또 영업이익, 그리고 주가 또한 거의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큰 매물대는 없을 거다. 충분히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대기자는 이번 조정 시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보면은 좋은 매수 타이밍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RF텍입니다. 일단 충전기나 안테나 같은 휴대폰 관련 부품이나 가로등 및 전원 공급장치 등 조명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 삼성전자 차세대 LTE 모뎀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 기술이 내년 갤럭시 S9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는 기술입니다. 관련해서 동사가 과거 이제 관련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근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 전환사채 200억대의 전환사채를 좀 발행을 하였는데, 최초 전환 가격이 8,000원에서 최근에 6,200원대로 한번 단타를 조정이 있었고요. 최저 리픽싱 가격 가능한 가격이 5,600원대인데, 일단 오늘은 이건 좀 밑도는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제가 이번 주 유일하게 매수 추천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일단 매수 추천가로 5,400원 아래서는 전혀 걱정 없는 가격이다. 5,400원 아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5,2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RF텍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정도 가격이면 RF텍 괜찮은 가격이다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 한 종목씩 종목 상담 들어갈 텐데요. 7900번님께서 오늘 이재모 팀장이 소개를 해주신 동훈하나텍 여쭤보셨습니다. 1,700원에 20% 전망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잘 사신 것 같은데요, 가격은?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1,700원 정도면은 비교적 지금 동훈하나텍의 기업 가치에 비해서 가격 자체는 지금 낮게 지금 가격대로 봐서는 잘 매수 좀 하셨다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하락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약간의 다시 우려감 또는 다시 매수한 가격대 본전까지 내려오니까 이게 전망이 좀 안 좋거나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감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동훈아나텍의 어떤 회사의 어떤 향후 전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우 밝은 편입니다. 일단은 듀얼 카메라 관련돼서 그 전방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 본격적으로 듀얼 카메라를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델에 대한 경쟁이 전방 업체 땅에서는 지금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 부품 업체들로서는 역시 수혜가 계속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 AF 오토포커스의 사업이 현재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이고, 이 오토포커스의 업그레이드된 버전 반도체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자율주행 쪽, 그러니까 카메라인데 역시 다른 전방 업체 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사업에 대한 성장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히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상승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는 시기가 지금 6월 말 7월 되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 역시 하반기에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의 전장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훈아나텍 이야기 들어봤고요. 3566번님은 방산주입니다. 빅텍 4,900원에 10% 투자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최근에 사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가 어제 오늘 왔던 것 같은데, 이영환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기업 실적은 별다를 게 없는 그런 주식인데요. 일단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현재 가격은 너무 터무니없이 사실 비싼 가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대북 테마 이슈로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좀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미 연합 훈련이 좀 예정되어 있고, 또 9월 9일 그때 북한 건국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는 9월 초선까지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9월 초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흔히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치고받고 아침에 떴을 때 매도하고 좀 밀리면 좀 매수하는 이런 단타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9월 초선으로 접어들면서는 일단 좀 버려야 될 종목이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일 매매 정도가 괜찮아 보이고 조금씩 이제는 9월에 가까울수록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 빅텍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팀장님 다섯 종목 또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OLED 쪽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몇 개를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아트론 종목 말씀드리겠는데, OLED 디스플레이 제정비 업체로 멸처리 장비하고 PI 컬링 장비라고 하는 두 가지 장비를 주력으로 해서 공급하는 업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 제가 그 일봉 차트를 좀 보면서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를 좀 잘 보시면 시장에 대한 시장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부분도 있지만, 그 2분기 실적 시즌에 상대적으로 다른 장비 업체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는 것에 비해서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낮은 상황이었고, 실적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현재 2만원까지 현재 밀린 상황인데, 이 2만원 가격대를 제가 아마 선저가 제시해드린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 잘 보시면 과거에도 지금 주가가 낙폭이 있다 하더라도 이 2만원대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의 어떤 그 하단, 그간의 어떤 비아트론의 기업 가치와 주가의 어떤 흐름을 매치시켜 보았을 때 이 주가 자체로 보았을 때는 기업 가치에 비해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약간 시장의 우려도 있고 기업에 대한 개별적 우려도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올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지금 현재 비아트론 같은 경우 제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2만원대 부근에서는 그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부터 다시 상승 전환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보았을 때 기관들의 매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정 정도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한데 기관 투자에 대한 매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기관들이 다시 매수로 진입을 한 시점부터는 상대적으로 25,000원 부근까지는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온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28,000원까지 1단계 그 전인 25,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알테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알테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2017년 들어서 가장 지금 최저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제 오늘 이번 주 들어서 몇 가지 공시사항이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지금 자회사 선의시스템 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시장에 조금씩 이제 공시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동아알텍의 자회사 선의시스템에 대한 시장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는 분위기고 어제 오늘 약간의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 역시 이와 관련된 공시 내용 때문이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자회사 상장 목표를 지금 그 금융위원회에 지금 증권 신고 제출한 상황이고 12일 이제 금융위원회 증권이 제출된 상황에서 그 9월 21일 정도면 아마 선의시스템이 상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현재 그 선의시스템이 장외시장에서 시가로 평가될 때 약 한 2천억 수준 정도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동아일텍이 약 지분율이 그동안에는 한 70% 정도 보유를 했었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가 약 한 1,400억에서 많을 때는 한 1,600억까지 지금 보였고 현금성 자산까지 했을 때는 2,200억, 300억까지 지금 했는데 현재 지금 동아일텍의 시가총액 자체가 2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안전 마진 나타나는 것들이 자산 가치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가지고 있는 지분과 현금 가치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텍이 지금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는 장비 업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선의시스템 상장을 통해서 지금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텍은 지금 저가에서 열심히 매수할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인베니아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역시 차트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2017년 들어서 한 5,000원 초반대가 상대적으로 박스권의 하단이고 지난번에 6,000원대를 뚫려야지만 6,000원대 지금 고점 6,280원을 만든 이후 다시 주가는 밀렸고 오히려 제가 추천드린 5,150원보다 현재 밀린 상황입니다. 특히나 7월 25일 이후로 약간 밀린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주력 고객사 LG디스플레이 쪽으로 보았을 때 LCD 장비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7월 25일 LG디스플레이가 발표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OLED로 약 20조 원을 투자하면서 LCD에 대한 투자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하는 업종 중에서 OLED 섹터와 LCD를 약간 구분했을 때 LCD의 업종에 분류되는 기업들이 약간 주가의 어떤 흐름이 더 좋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전망이 더 약간은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약간의 어떤 밀림이 있었다 말씀드리겠는데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에서 OLED 매출 비중이 약 20% 정도, LCD 매출 비중이 약 80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향후 OLED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날 여지가 매우 많은 기업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LCD 비중이 줄어들고 OLED 시장이 좀 커지면서 장비에 대한 매출 비중 역시 OLED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역시 다른 장비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풍부한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주가 자체는 박스권 바닥이기 때문에 역시 매수 타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주성엔지니어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좋고 제가 아마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그 신규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15,000원 이하에서는 일단은 가격적으로 재차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1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2018년까지 보았을 때 적어도 2만원까지는 역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2분기 잠정 실적을 좀 발표한 상황인데 시장에서 추정했던 컨센서스대로 지금 굉장히 많이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고 지금 제가 추정했던 올해 영업이익 반기 기준으로는 약 423억이었는데
지금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423억이었는데 반기 지금 영업이익이 255억이 나왔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매출액을 진행률로 인식하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올해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추정했던 컨센서스보다는 오히려 더 상회하는 실적을 나오고 있고, 지금 그 실적 발표한 그날 303억 원 정도의 어떤 장비 수주의 공시를 또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주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라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는 15,000원 정도가 제가 최초 추천드린 9,500원보다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향후 수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과 실적 상승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2만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들로 15,000원 초반까지 밀렸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15,000원 정도 전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 시스템즈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시스템즈 같은 경우 일단 가격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넘어가지고 지금 바닥을 떠나서 벌써 이제 지하까지 내려가는 부분인데 200일 이동평균선 이하까지 지금 현재 시장이 밀리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3거래일 정도에 밀리는 부분은 다른 종목들 여타 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분위기를 지금 피할 수는 없고, 200일 이평선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등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 이동평균선 낼 수 있는 한 8,500원 정도까지가 그 롯데 시스템즈를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였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말씀을 드리겠고, 롯데 시스템즈 역시 2분기 실적 발표 전인데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그 기업에 대한 가치에 따라 주가 자체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고, 그 앞서 말씀드린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비교해 보았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LCD에서 OLED 장비 매출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롯데 시스템즈가 2분기부터 OLED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에 이례적 비용을 많이 반영을 했고 2분기에는 비용이 크게 반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서 역시 롯데 시스템즈를 지금 저가에 꾸준히 매수하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롯데 시스템즈가 지금 8,1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도 낙폭이 5% 정도 됩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격에 들어간다면 손절 라인도 사실 잡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은 손절 라인 자체는 제가 아마 제시해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사실 손절을 더 제시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역시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손절 라인을 잡아가는 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한 지금 선에서는 역시 다음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7,600원 또는 7,500원까지는 손절 라인 잡아두시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 500원 정도 하락인데 실질적으로 500원 하락 대비 상승에 대한 제가 지금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보다는 사실은 얘가 최장 2만원까지 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익 대비 10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손절은 한 10% 잡되 목표 수익을 한 100% 잡는다. 그랬을 때는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한 7,500원 정도가 적절한 손절이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절한 손절 라인까지 쭉 들어봤고요. 이제 이영환 차장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5종목 가볼까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합성 피혁 문업체인 백산입니다. 운동화를 비롯해서 전자제품 케이스나 혹은 이제 차량용 내장재 등에 사용되는 합성 피혁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일단 모든 사업부에서 그런 지금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몇 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종목 이번 주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서 동사 또한 또 이제 가격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상승 추세는 유효해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9,300원에 매수 추천드리면서 목표가를 13,000원 그렇게 제시해드렸었는데요. 일단 큰 폭의 현재 가격 단기적으로 낙폭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시장이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올 만한 가격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보이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오히려 9,000원 아래서는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도 조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GNC 에너지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비상발전기 관련 국내 1위 업체에 그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수혜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업체 인수를 좀 추진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쯤 추가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는 좀 모멘텀을 형성해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주가 흐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9,400원에서 11,000원대의 박스권에 좀 닫혀 있다가 이번 조정 시에 하방 이탈하였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펀더멘탈 자체만 봤을 때는 충분히 현가할 때는 매력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꾸준히 관심권에서 멀리 두지 마시고 꾸준히 좀 지켜보시다가 다음에 또 이렇게 거래량이 시즌에서 재상승하는 시기에 그때 다음에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오면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금호 HT입니다. 국내 차량용 백일 전구 관련 98%의 압도적인 점유율 1업체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상당히 좀 높게 샀기 때문에 유일하게 손절매 가격을 제시해 드리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락이 마무리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니 좀 더 긴 텀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규 진입 예정자 같으면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다. 혹은 기존에 조금 이래 가격을 눌려 있는 분이시라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일단 동사는 앞서 말씀드린 백장과 같이 이제 아디다스 거의 2위권의 ODM 업체로 신흥시장에서 최근 아디다스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해 크게 좀 수혜를 받고 실적 또한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좀 갱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종목 이번 주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후반부터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주 후반으로 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 가다가 오히려 또 금일이 좀 깨져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일단 지난주 가격 전략으로 매수 추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 14,400원 그렇게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일단 손절가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좀 비중 축소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펀더멘탈 자체는 굉장히 좀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는 다시 좀 관심을 언제든지 좀 가져야 될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일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일단 이 종목 또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업 고유의 자산 가치 대비 너무나 싼 가격이다. 그리고 내년에 완공 예정인 신축 호텔의 임대 수익 등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시장에서 관심만 받으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또 최근 시장의 조정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 종목 또한 좀 약간 주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또 약세장에서는 의외의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봐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일단 동사의 매매 전략은 장기적으로 제 가치는 언젠가는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긴 텀으로 지켜보시면서 거래량이 실릴 때 제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해성산업까지 103부터 5종목 쭉 들어봤고요.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이영환 차장님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장 마감까지 한 3분 30초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상체 교지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2320선 회복이 아직 안 됩니다. 2319.83포인트의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2320선 위아래로 지금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많이 꺾여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점 2310포인트대까지 내려왔었고요.
일단 2,310포인트긴 한데 조금은 저점 대비해서 한 8포인트, 9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코스피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6천억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났는데요. 5,945억 원 지금 외국인 매도 집계됩니다. 기관은 4,704억 원 매수고요. 개인은 523억 원 매도 물량을 개인도 전 시간대보다 한 100억 원 정도 더 늘려나간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 대형주 상위주들 IT 종목들 모두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4.5%나 낙폭이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2.5%의 낙폭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한국전력 모두 1, 2% 정도의 하락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신한지주, 삼성물산, 현대모비스까지 오늘 상승하던 현대모비스도 결국에는 상승폭 모두 반납하면서 0.97% 하락 마감하고요. 시크릿컬업 정도 좀 어렵습니다. 철강주 좋다고는 하는데 포스코가 4.8%나 밀립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629포인트입니다. 630포인트 지금 무너져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1.72%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34포인트부터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점 대비해서 한 4포인트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낙폭이 큽니다. 어느새 630포인트도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수급 주체들 체크해 볼 텐데 역시나 외국인 팝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107억 원 매도고요. 개인은 266억 원으로 매도 물량 오히려 늘렸습니다. 기관은 428억 원 지금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코스닥 시장도 좋지 못한데요. 모두 다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낙폭이 큽니다. 3.25%나 빠지면서 10만 4천 원대에 움직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2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4만 6천 원대에 움직입니다. 메디톡스, CJENM, 휴젤 모두 빠지는데 메디톡스와 휴젤은 오히려 낙폭을 줄였지만 CJENM은 7만 원이 무너지면서 69,100원대에 마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가 넘는 낙폭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로엔, 코미팜, 바이로메드, 신라젠까지 모두 하락하는데 SK머티리얼즈만 지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18만 2,600원대에 300원 상승해서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요. 로엔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내내 로엔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코미팜도 400원 하락, 바이로메드, 신라젠, 특히나 신라젠의 낙폭이 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장이 마감이 됐고요. 이번 한 주간에 장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 정리되는 동안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장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만 사실 이번 주 그리고 사실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한 7월 말부터 해서 최근 한 2, 3주간 국내 증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투자하시는 분들 알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특히 이번 주 가장 강하게 지금 시장을 좋지 않게 한 악재 이슈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되돌아보았을 때 과거에도 역시 이런 리스크들은 항상 있어 왔었고 이러한 어떤 시장의 리스크가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답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이번 주 또 오늘 하락한 부분들이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소 조금 아쉽거나 좀 아픈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항상 시장은 조금 비정상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귀적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오늘의 낙폭이나 이런 것들로 너무 마음을 좀 쓰려 하시기보다는 또 다음 주도 어떻게 대응할 것이니 또 향후 중장기적으로 내가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전망이나 또 산업 섹터 이런 것도 좀 보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좀 시장을 한 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주 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코스피는 2,319포인트에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2,320포인트가 붕괴가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628.34포인트 1.8% 정도의 낙폭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그래도 많이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은 1,143원대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일정들 쭉 봤고요. 투자 정보까지 봤습니다. 이번 주 정말 좀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쉽지 않았다. 장세가 오랜만에 좀 많이 꼬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다음 주 지금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사실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 어떤 다음 주 전략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사실은 생각도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좀 주식시장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시면 사실 지금처럼 좋은 매수 기회는 이제 없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면 국내 상장 기업들이 전부 다 반기 보고서를 45일 이내에 지금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2분기 실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향후 3분기 그리고 하반기 좀 더 길게 보았을 때는 내년도 2018년까지 바라보았을 때 성장성,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성, 또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좀 좋은 기업들로 지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또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절호의 매수 기회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내 증시만 빠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들 특히 신흥국 증시들 대부분 많이 지금 우리나라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와 연관 없는 기업들, 국가들까지도 지금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들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국인 투자들, 외국인 큰 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실상 그동안 증시가 많이 상승을 좀 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이유가 사실은 좀 필요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7, 8월 보통 최근 한 10년간 주식시장 흐름 보았을 때도 역시나 늘 조정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나왔었고 한 9월, 10월로 가면서 하반기 또 마무리되는 또 연간 마무리되는 시점 내년도 어떤 전망들이 나오면서 역시 그런 산업이나 종목들을 많이 집중하고 또 매수 들어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먼 시각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이 사실은 좋은 기업들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다음 주는 좀 삼아가자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IT 그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인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의 거의 뭐 80%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이 됐다라고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전까지. SK하이닉스 특히나 오늘 또 낙폭 크고요. 삼성전자도 낙폭 크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번 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주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단기 반등이 올 때가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제 개인적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단 외국인들이 사실 가장 많이 매수한 쪽이 IT,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수가 올라간 나라들이 지금 잘 보면은 대만과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과 국내 한국이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이 역시 반도체 그리고 IT 업종이 강세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했었고 국내 코스피 시장만 봤을 때 상반기 기준으로 약 한 10조 원 정도 이상을 매수를 좀 했었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약 2조 원을 넘는 어떤 금액들을 단기적으로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좀 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현재까지 7월까지 수출입 동향을 보았을 때 역시 가장 우수한 수출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수출을 중국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반도체를 많이 필요로 했었고 그와 관련돼서 역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매우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7월까지 아직까지 수출 동향을 보았을 때 크게 지금 흔들리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하반기에는 약간의 조금 둔화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분명히 있지만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약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우려도 약간은 있지만 비교적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IT 전자 업종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면서 다른 쪽 섹터를 조금은 포지션 구축도 할 필요는 있었고 그리고 뭐 배당주나 또 연말까지 대비하는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구축에 약간의 자금 조정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IT 업종의 대세적 흐름이 꺾인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조정이 약간 있은 이후에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개인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은 종목군으로 본다면 좀 크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종목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섹터적으로 봤을 때 역시 저는 가장 좋게 보는 부분들은 IT 쪽인데, 일단 단기적인 지금 시각에서는 이번 달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제 독일에서 IFA가 열리게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그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이폰 애플이 지금 하반기 출시가 될 것이고, 노트 8 같은 경우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듀얼 카메라 채택을 좀 하면서 그와 관련된 부품군 섹터 쪽으로 역시 시장에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이번에 어떠한 기능 또 어떠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선보일지 시장에 매우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IT 섹터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2분기까지 약간 실적이 좋지 않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화학 업종들 최근에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 금융주 같은 경우 역시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IT, 화학이나 그리고 금융주까지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세장에서 좀 봐야 되는 종목들 짚어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볼만한 종목명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주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역시 동훈아나텍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 한 3거래일 정도 약간은 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반등을 또 시도하는 부분은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동훈한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스마트폰 업체들이 하반기에 대거 신제품들을 내세우기 때문에 카메라 부품과 관련된 동훈아나텍 뿐만 아니고 삼성전기나 파워로직스, MC넥스 등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에 아마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8월 말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 약세 국면에서는 이 종목들을 조금씩 매수해서 담아 놓으면 사실은 좀 더 저가의 좋은 매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슈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모멘텀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등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섹터의 부분의 측면, 접근하는 측면에서 동훈아나텍을 좀 하반기에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훈아나텍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가볼까요? 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슈프리마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도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 이제 부품주를 좀 엮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번 주에 장이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슈프리마가 그 바이오 사인 매출이 2분기 인식될 줄 알았는데 인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3분기 된다는 어떤 보장이 서기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장이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어제장 29,550원까지 올라간 종목인데 제가 목표 주가를 아마 3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을 겁니다. 3만원 정도 1차에 터치하고 나면은 향후 제가 사실은 목표주가 상향을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슈프리마가 이번 주 약세였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슈프리마를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라 말씀드리겠고, 이번 주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J5와 A7 시리즈에 지금 지문인식 알고리즘 넣었다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향후 지금 삼성에서 공급하는 중저가 스마트폰 제품들 라인업 확대가 되면 슈프리마 제품이 더 많이 공급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프리마의 지문인식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이나 이 제품을 좀 관심 있게 시장에서는 눈여겨볼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더 반등이 강해지면서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 주가 3만원 무난히 돌파하고 더 갈 여지가 있는 종목이라서 이 약세장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슈프리마를 지금 보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